네, 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못했어요. 조동찬 기자님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잘 계셨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네. 제가 바쁜 건 아니고 네. 우리나라 이제 신종 지금 코로나19로 명칭이 바뀌었죠. 네.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일을 하시는 역학조사관 그리고 그 환자들을 치료하시라고 이렇게 돌보시는 의료진들, 의사와 네.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그분들을 이송하고 하는 구급대원들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그분들을 취재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바쁘고요. 저희는 그냥 그분들 취재하는 거죠. 네. 그러느라고 조금 못하게 됐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거 맞죠?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늘 또 남주현 기자님 함께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코로나19에 관한 이제 이야기 해주실 거죠? 네. 사연도 이거와 관련된 사연들이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HIV 바이러스 치료제와 독감 바이러스 치료제를 혼합해서 투여해서 양성 반응이 음성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HIV 바이러스 치료제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걸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미국에서 요즘 코로나보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소식이 많이 들려왔는데 독감 백신은 뭐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쉽게 이제 개발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사망자가 꾸준히 많이 발생하느냐, 계속 이게 변종 형태의 독감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이런 거 궁금해하시면서 보내셨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 그 TF팀이죠. 네. 이 코로나19 TF팀이 그 항바이러스제, 에이즈 치료제를 비롯한 항바이러스제 지침을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오늘 금요일 날 올리면 어제 목요일이 맞네요. 어제 발표했는데 그걸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죠. 그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코로나19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는 주로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많이 포함된 중앙 임상 TF라고 있는데요. 네. 한 지금 코로나 확진 첫 환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안 됐죠. 네. 한 4주가 안 돼 가는데 그동안 진료하신 것들 토대로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네. 네, 중요한 건 뭐 젊고 건강한 환자들은 좀 지켜보고 만약에 고령이거나 네. 기저질환 있거나 좀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항바이러스제 치료해라 할 거면 빨리 해라. 근데 여기서 항바이러스제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네. HIV 치료제 칼레트라 네.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는 클로로퀸 성분의 약제 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아까 이 사연 보내주신 분 말씀대로 인플루엔자 치료제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사스와 메르스 때 사용해서 효과를 봤다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약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자. 뭐 인터페론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요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걸로 국내에서는 치료 원칙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궁금증이 남는 게 네. 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러게요. 에이즈 바이러스제를 치료하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태국 연구팀이 네. 에이즈 치료제하고 독감 치료제를 동시에 사용해서 효과를 봤다라고 발표를 했느냐. 네. 근데 태국 연구팀의 발표는 한 케이스라서 세계학계에서 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먼저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를 이렇게 사용하느냐? 네,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다르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긴 에이즈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다른데 얘네가 그래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실제로 어떤 데가 비슷하냐면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수용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네가 다 달라도 네. 인간에게 달라붙는 수용체와 관련된 부분이 같다. 근데 그럼 거기를 못 달라붙게 한다 그러면 치료는 바이러스는 달라도 똑같이 치료가 들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항암제가 어떤 암세포가 증식하는 어떤 것만 딱 차단한다 그러면 얘는 간암에도 쓸 수 있고 신장암에도 쓸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뭐 비슷한 원리죠.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이 각기 다르지만 바이러스들이 인간 수용체에 달라붙는 어떤 부위나 혹은 바이러스들이 증식을 하잖아요. 증식을 하는데 어떠한 걔네들이 이제 뭐 어떤 메커니즘들이 작용하겠죠. 거기에 결정적인 부위를 얘가 딱 차단한다. 근데 그 차단하는 부위가 얘랑 코로나 바이러스랑 에이즈 바이러스랑 같다. 그러면 이제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바이러스 치료제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제 뭐 칼로 베듯이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특정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게 에이즈 치료제, 에이즈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동일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써보는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게 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도 시도되고 있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에볼라 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에볼라 치료제를 해보지 않느냐? 네.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국만큼 사태가 심각하지 않잖아요. 네. 사망자가 아직 다행스럽게 안 나왔고요. 앞으로도 영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써봤던 에이즈 치료제 그리고 남정 기자가 얘기했던 클로로킨 이렇게 말라리아 치료제 이런 것들을 기존에 써봤던 어느 정도 써봤던 경험 있는 것들을 저희는 써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럴 여유가 아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새롭게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에볼라 치료제까지 바이러스 치료제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볼라 치료제 중국 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입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도 더 시도를 못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치료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섞어서 쓰면은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지금? 아니 근데 혼합해서 쓰지는 섞어서는 말라. 이제 뭐냐면 네. 얘 태국이 조금 재밌어요. 네. 원래 에이즈 치료제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어느 정도로 써야 되냐면 양을 되게 많이 써야 된대요. 근데 그 양을 되게 많이 써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것 같으면 사람이 좀 독성 때문에 못 견디잖아요. 네. 그래서 소량 써왔어요. 소량.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저희도 에이즈 치료제를 사용하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에이즈 치료제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치료했다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도움이 될 것도 같다. 음. 딱 이 정도 레벨이에요. 이 정도 수준. 근데 이제 태국 연구팀은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독감 치료제를 같이 썼더니 에이즈 치료제의 양을 훨씬 적게 써도 지금처럼 써도 효과가 있다. 죽일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재밌게는 읽었으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것 갖고 한 케이스 갖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근거들이 태국의 주장을 입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이걸 받아들였다면 독감 치료제 우리나라도 많으니까 네, 네. 우리나라 의료진도 독감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를 함께 썼겠죠. 근데 뭐냐면 독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태국의 연구팀은 그렇게 이제 연구 주제는 이렇게 좀 임팩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타미플루 말씀하시는 거죠? 타미플루. 독감 치료제. 그럼 정확히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백신 개발돼서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올 것이냐. 네.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한 18개월 정도 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많이 걸리네요. 그런데 정말로 백신을 주구장창 연구해왔던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반대로 사스가 2003년 4년에 나왔잖아요. 지금 사스 백신 없죠. 개발을 못할 수도 있다고. 메르스가 2015년에 저희 나왔죠. 네. 지금 메르스 백신 없거든요. 같은 코로나계 바이러스 계열인데 네. 백신 만드는 건 그렇게 어떤 바이러스를 분리하고 배양했다는 것만으로 백신 개발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는 게 백신을 만드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백신을 만드시는 분들이 아니라 네. 그냥 이 환자를 치료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좀 쉽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백신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번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백신이 실제로 상업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얘기인데 모르죠. 그거는 이제 미래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로 보면 사스 백신도 없고 메르스 백신도 현재 없다. 그러면 코로나 백신을 2년 뒤에 바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죠. 그래도 뭐 나왔으면 좋겠긴 하지만요. 예. 네. 걱정이네요. 근데 그 미국에서 요즘 독감 때문에 오히려 사망자가 뭐 10,000명 정도 발생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있던데요. 네. 네. 독감은 해마다 미국에서 9,000명 정도 사망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난 2018, 2019년 시즌에도 9,000명이 사망했고요. 올해도 한 8,000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이건 뭐 올해 8,000명 정도 사망이 아주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냥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독감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감이 이제 왜 독감에 걸렸을 때 어떤 것으로 사망하느냐? 저는 물론 이제 독감 걸렸을 때 미국에 있을 때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독감이 정말 아프죠. 그러니까 온몸이, 열 때문에 예. 정신을 3일 동안 정신을 어.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타미플루 복용한 지 한 48시간 이후에나 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데 정말 이거 타미플루 없었으면 죽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죠. 좀 앓다가 좀 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모든 어떤 바이러스 질환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네. 2차 감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들어와서 폐렴을 일으키는데 폐에 들어와서 기본적인 방어망을 깨트려서 다른 세균까지 또 들어와 버려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물론 이제 이거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폐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콩팥에도 가서 신장 기능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와서 사망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폐렴을 일으키는데 네. 이 방어망을 떨어뜨리니까 폐에 다른 세균이 번식하고 이 세균이 번식하면 피로 가고 피로 간 것들이 콩팥이나 뭐 다른 장기로 가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독감도 역시 초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나라가에서 대부분 경증인 것도 다행히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아니라 건강한 분들이 감염돼서 그리고 조기에 진단돼서 치료받은 거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독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번에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제 썼는데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손 잘 씻잖아요. 그래서 독감이 지금 70% 감소했대요.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랬죠.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손 씻고 마스크 했잖아요. 그러니까 A형 감염이 뚝 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중요하네요. 손 예. 씻기가. 그래서 어제 이제 한국기자협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과도한 보도다, 공포심을 조장하는 보도다라는 우려를 많이 주셨는데 뭐 그렇죠. 우리가 있는 만큼의 위험성 말고 그것보다 더 많은 공포를 주는 거는 분명히 경계해야 하고 그거는 비판받아야 되는데 실은 이제 취재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그 세종대학교 조재희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보가 부족한 것보다 정보가 많은 것이 오히려 낫다. 정보가 부족할 때 더 부작용이 많지. 그래서 그렇게 과잉 보도보다 정보를 통제하는 게 문제지 과잉 보도의 문제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온 국민이 조심하니까 우리 독감 예방 백신 그렇게 우리가 맞으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독감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내년부터 독감 예방 백신 맞는 것보다 마스크하고 손 열심히 씻으세요. 이럴 판이니까. 아무튼 이게 우리가 지금 물론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고 그런 징조가 나타나서 되게 조심해야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어떤 경제 정치적 문제보다는 네. 우리의 건강 문제, 자국민의 건강 생명 문제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제가 의학 전문기자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는 건 되게 저는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렇네요. 그 코로나19에 대한 얘기 이제 좀 자세히 해주실 것 같은데 보니까 일본에서는 또 크루즈선에서 계속 이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더라고요. 좀 나라별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크루즈도 크루즈인데 네. 일본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죠. 네. 밤사이 80대 여성분,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그 확진된 택시 기사의 장모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분 피로감을 느껴서 병원 갔다가 결국 근데 거의 이미 사망한 뒤에 확진 판정받은 거죠? 그렇죠. 사망을 네, 먼저 네. 하시고 네. 나중에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나왔던 거죠. 지금 폐렴이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을 했고 검사 고령자시네요. 결과 예. 예.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지금 의사 선생님 네. 한 분이 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감염됐는지 네. 그 경로를 아직 확인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아직까지는 문제. 안 나왔죠. 네, 나중에 그 문제.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크루즈는 이미 좀 오래된 심각하지만 좀 네. 해묵은 소재고 이제 일단 고령자분들 해먹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왜냐면 계속 계속 나올 수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 다, 예, 고령자라도 전반적으로 빨리 좀 하선을 얘기해 주세요. 하기로 예.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지금 다른 일본 내 상황이 더 좀 네, 심각한 네. 것 같고요. 그리고 크루즈 얘기는 좀 다 이따가 네. 하더라도 또 네. 영국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런던에선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 여성이 런던에 갔는데 거기서 확진이 돼서 지금 또 영국도 비상이고요. 지금 중국인이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차단되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나요? 차단되고 있는 나라는 네. 사실상 없죠. 다 차단날- 입국이 가능한가요 지금? 예, 차단되고 예. 있는 나라는 없고 사실 미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중국 전역에서 오는 환자를 현재 차단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한데요. 중국 후베이성에서 오는 분들만 차단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에서만. 그리고 다른 나라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지역사회 감염이 생겼다고 인정하는 국가가 12개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들어갑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역 사회 감염이 있었으니까 일본, 우리나라,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어디죠? 영국, 그다음에 베트남, 태국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12개 예전에는 메르스 할 때는 다 기억했는데 정말 이런 거 다 기억했거든요. 몇 년 전이지? 5년 전이요. 5년 전. 정말 80번대 환자까지는 뭐 전혀 다 기억했는데 5년 만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지금 많이 마음이 아프네요. 28번째 저희 환자가 있는데도 지금 계속 헷갈려요. 헷갈려요. 다 틀리고 막 계속 봐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 상황은 심각해요. 누가 보더라도 심각하죠. 하루에 뭐 15,000명씩 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지금 몇만 명인데 후베이성만 하더라도 인구가 1,400만 명인데 지금 한 5만 명 감염됐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거의 몇 배 정도가 더 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있는데 이제 있는 환자를 드러내는 과정일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는 아직까지 심각하진 않아요. 환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작년 12월 달에 중국에서처럼 작년 12월 중국 처음 발표할 때 12월 30일 때 27명이었죠. 그리고 1월 4일인가요? 뭐 42명 해가지고 사람 간 전파 안 되며 대부분 경상이며 우리가 다 차단할 수 있다 그랬었죠. 네. 지금 그러니까 작년 불과 이제 한 달 반 전만 해도 중국은 그렇게 했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중국 그 발표를 따라 세계 모든 보건국이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저도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별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한 달 반 후인 지금 중국 상황 보면 어떻습니까? 상상 그때로서는 12월 31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다른 나라의 이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렇네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아닌 것 같아요. 머지않아 종식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위축되지 말고 뭐 이렇게 행사 다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물론 경제적인 위축도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정치인들로서는 이게 신종 코로나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 신종 코로나로 위축되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고려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그런 고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학적인 면에서만 생각하면 네. 벌써 종식을 얘기하거나 벌써 일상생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불과 1월 달만 해도 중국 정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뒤바뀌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예측대로 전혀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로 넘어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보건당국 그리고 전문가들을 그리고 우리 기자들도 누군가는 지금 중국의 사태가 오지 않도록 계속 감작하면서
어디에 뭔가가 구멍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네. 전 세계에 보더라도 다른 나라 상황들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죠. 네. 제가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온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분들이 소수의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은 물론 남아 있지만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중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1,000명에 넘는 환자,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났다고 판정되는 도시가 꽤 되죠. 네. 그리고 중국 정부 자체가 14개 시도 성과 이건 중국의 이 지역 단위는 너무 헷갈려서 네. 뭐라고 해야 돼? 도시라고 해야 되나? 14개 도시 그다음에 성으로 하면 좀 달라지고 성과 시. 그러는데 성과 시. 아무튼 14개 도시를 셧다운 시켰단 말이에요.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네. 이거는 이제 감염병이 아웃브레이크보다 좀 큰 아웃브레이크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 퍼졌을 때 이동 제한을 하는 것은 감염을 차단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네. 그거는 되게 그 중국 정부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중국도 나름대로의 경제 문제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셧다운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또다시 인구가 이동하면 또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가파른 형태의 환자가 늘어날 것이로 예상되고 그 지역 확산이 예상될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를 누군가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스러운데 네. 좋은데 내일도 안 나오고 모레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중국은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셧다운 기간은 점점 줄어들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실 텐데 오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할지를 네.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저는 시점이라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네. 미국은 굉장히 중국발 여행객 입국 제한도 제한이지만 네. 굉장히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거든요. 네, 밤 사이에 미국에서 15번째 환자가 나왔는데 네. 그것과 더불어서 독감 증상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대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건 이게 여기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면 그냥 빼세요. 아니야 그냥 얘기하죠 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직 보도할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남주원 기자한테 우리 팀끼리는 서로 상의했는데 그 의미는 어떤 거 같냐면 초기 증상이 정말 애매하다. 정말. 그러니까 독감인지 감기인지 알 수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데 감염력이 언제 더 많을 것 같으냐? 초기에 더 오히려 감염력이 높을 것 같다라는 그 전문가들의 일부 견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 이 보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제 보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우리 8시 뉴스를 통해서 증상이 없을 때 가벼울 때는 전염력이 크지 않다. 네. 증상이 심할 때 전염력이 전염력이 더 크다. 커진다. 네. 누구의 근거를 들었냐? 미국 국립보건 원장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 원장이 그렇게 했죠. 모든 아웃브레이크는 유증상자로부터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19 증상 없는 사람, 무증상 감염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으로 인한 전파력은 크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제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보건당국 지침도 다 이걸로 역학조사하고 방역 대책하는데 네. 그런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지금 방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저도 뭐 미국에 이럴 때는 좀 미국에 있지 않는 게 조금 서글퍼요. 미국은 정말 세계적인 전문가들 정말 땅땅거리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서 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미국이 독감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초기에 무조건 하지 않으면 전파 차단이 어렵다고 판단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방침을 네. 바꾼 거라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방침 변화는 저는 중국의 방침 변화도 실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중국이니까라고 하는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사실 중국의 과학기술이나 의학은 정말로 뛰어난 부분 많거든요. 실제로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정말 세계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변화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고 특히 미국의 변화는 뭐 더 예의주시해야겠죠. 지금 아마 오늘 당장 이 기사는 미국이 독감 환자에 대해서도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 오늘 저녁 8시 뉴스에도 에서도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이제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네.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이틀 전에 4월 정도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그렇고 일단 바이러스의 특징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활동성이 줄어듭니다.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 몸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방어력이 조금 높아집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호흡기의 이 섬모 이 세포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들어왔을 때 내뱉는 작용을 잘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미국 CDC의 이 질병관리센터 국장 그 앤소니 국장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판단하는 건 근거 없다. 이르다. 그래요. 4월달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최고의 수장은 대통령의 말을 부정했죠. 그래서 4월달에 되면 잠잠할 거라는 말은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름이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월이나 8월 정도에 기온이 높으면서 다습해지는 환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4월 정도는 그렇게 판단하기 너무 어렵다. 네. 아니 그리고 당장 싱가포르만 해도 지금 환자가 10명이 넘었거든요. 싱가포르이 따뜻한 그렇죠. 나라에서도 습한 나라죠. 확진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환자들은 상태가 괜찮은 건가요? 네, 우리 그거 남주현 기자가 주제를 하고 있는데 네. 조 선배가 더 잘 알아요. 일단 지금 산소 공급받고 있는 환자는 1명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28명 가운데 7분이 퇴원을 하셨고 21분이 남아 있는데 산소 공급받는 정도의 그래도 비교적 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1명밖에 없다. 그것도 이제 뭐 인공호흡기를 다는 정도는 아니고 뭐 콧줄이나 산소 마스크 정도로 가볍게 산소 호흡곤란 있는 경우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다고 해서 크게 현재까지는 크게 이제 환자분들 증상은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퇴원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음성 판정을 뭐 여러 번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요. 한 차례 받고요. 48시간 이후에 아니죠. 증상이 사라지고 48시간 이후에 검사를 하고 24시간 간격으로 2번. 맞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더블 이제 체크네요. 예. 네. 48시간 동안 증상이 없는 다음에 한번 뭐 검사를 해요. 이 상기도 검사, 그러니까 이 코하고 목 검사하고 그다음에 기침할 때 내뱉은 객담, 그거를 이제 24시간 간격으로 2번 해서 음성이 나오는 건 이제 퇴원 기준인데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퇴원을 시켰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자가격리를 시킵니다. 아, 또 추가로? 네,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 코로나19를 대하는 자세를 알 수 있죠.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가장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에 3,700여 명이에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안 나오는데 제가 어제 그 나온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보니까 3,723명인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175명일 때 4.7%라고 그 역으로 역으로 계산했죠. 그거 분수만 하면 역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4.7%의 그거를 단서를 잡아서 제가 분모를 계산해봤더니 3,723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제까지 219명이 감염됐죠. 그러면 5.7%가 감염됐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배라는 데서 되게 갇혀 있으니까 이 비말이 전해질 수 있는
2m의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제가 유일아 아나운서한테 그 전염시키고 유일아 아나운서가 남주현한테 전염시키고 남주현이 우리 김선홍한테 전염시키고 막 이렇게 연쇄적으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네. 가장 높게 보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의 생활을 보면 타임지가 미국의 타임지가 그분들이 인터뷰해가지고 쓴 기사를 보면 대부분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방에서 문 잠그고 그냥 있대요. 그냥. 누가 돌아다니겠냐 거기서. 이거 비말 감염이고 그런 분들 거기 분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다 돼서 다 보는데 꼼짝 말고 있는데도 감염자가 느는 거예요. 네, 그게 그리고 신기하더라고요. 아직도 네. 지금 다 검사한 거 아니잖아. 어제 200몇 명 검사해가지고 44명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능성까지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환기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거기에 스위트룸 같은 경우에는 네. 13평에서 뭐 20몇 평까지 좀 크고 제일 작은 게 13평이고 창문도 있고 발코니가 있대요. 그럼 창문 있고 발코니 있으면 환기가 창문과 발코니를 통해서 되죠. 네. 근데 나머지 가장 저렴한 네, 방은 네. 창문 없는 창문이 방도 없대요. 있다면서요. 그리고 네. 안쪽에 있는 방들은 창문 당연히 없잖아요. 네. 여러 명이 쓰는 객실도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구조를 봤을 때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 구조는 어디서 보냐면 그 선박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가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그 층별 구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면 거기에 창도 없고 이런 데는 그럼 뭘로 하느냐? 당연히 중앙 공조 시스템의 환기 시스템을 그렇겠네요. 내겠죠. 우리 뭐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저희 네. SBS 저기도. 그런데 그 환기 시스템을 그 홈페이지에는 뭐라고 기술을 돼 있냐면 네. 일반 호텔이나 리조트에 있는 그런 환기 시스템을 썼다고 거기 기술에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들은 뭐냐면 그 호텔은 그래서 그런 환기 시스템이나 음식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 일반 환기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부족한 게 아니라 일반 호텔이나 이런 데서 쓰는 그냥 일반 정상적인 환기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문제 없다라고 그 프린세스 선박 회사는 주장을 하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환기 시스템은 바이러스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환자가 내뱉던 어떤 침방울이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감염을 증폭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라면 2003년 아오미가든이라고 2003년 홍콩에서 아오미가든이라는 아파트에서 네. 321명의 사스 감염자가 집단 발생합니다. 근데 그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네. 7층과 8층에 7호실 8층 그러니까 7층과 8층이 아니라 7호실 8호실이에요. 그러면 라인 7호 라인 8호 예, 라인. 7호 라인 8호 라인이에요. 그 7호 라인 8호 라인은 두 층이고 있고 막 층별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층이 다르면 비말 감염의 범위를 넘어서죠. 당연히 차단. 그런데 7호 라인 8호 라인에서 집중적으로 321명이 감염돼요. 근데 그들은 중간에 같은 배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와서 조사를 했을 때 그 조사 결과입니다. 거기에 환기구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는 이제 뭐 이런 것, 그것도 화장실에서 이제 딱 변기 누르면 막 퍼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자꾸 대변 감염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변 감염도 그러니까 이게 팬하고 대변 감염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물론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는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거죠. 똑같은 그런 가능성이 이 선박 크루즈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말인데 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전염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기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특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대단히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호텔, 병원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호텔이나 병원 그리고 극장 이런 데가 뚫리지 않도록 방역 당국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건 네.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메르스에서 병원 삼성병원 이렇게 막 뚫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상급 종합병원은 이미 헤파 필터 그 바이러스도 다 잡아낼 수 있는 헤파 필터를 환기 시스템에 그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 다행스러운 얘기죠. 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저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오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보건당국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는 네. 너무 저를 불안하게 해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건 너무 저를 불안하게 하지만 시민들이 너무 의식이 성숙해서 저는 그 부분 대단히 안심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번에 17번 환자 퇴원했지만 네. 17번 환자가 정말로 많은 사람을 접촉했거든요. 네. 멀리 이분이- 또 갔다 왔죠. 네. 대구까지 KTX 네. 타고 다녀오고. 근데 이분이 단 한 명의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좀 이상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닌 거예요. 당시에 싱가포르 여행 갔다 와서 뭐는 조심해라는 말 아무도 안 했습니다. 보건당국 아무도 안 했어요. 싱가포르 다녀온 사람 염려할 필요 없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세요. 실은 이렇게 말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네. 알아서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또 19번 환자도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19번 환자도 동선이 많았어요. 접촉자가 네. 있었는데 추가 감염자가 여지껏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시는 음.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적은 환자 수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 의식이 높아진 건 되게 좋은데 정부는 그렇게 이제 계속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샴페인 터뜨릴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지 말고 네. 계속 좋다만 하지 말고 조금 이 점점 커가는 것에 대해서 제2, 제3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우리 정부는 이렇게 대비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욕구들이 저는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일본에서 검역관 한 분,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네. 탄 검역관 그분이 의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대체 어떤 보호 장구를 하고 가셨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사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검역관이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그 검역관은 지금 배에 승선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밑에서 검역하시는 분일 텐데 마스크는 분명히 쓰셨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좀 그 부분은 이제 저도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중국만 다녀온 분들에 대해서 물론 홍콩 마카오가 추가되긴 했지만 홍콩 마카오가 다 중국 영역이죠. 그분들만 오시면 14일 동안은 앱을 깔아서 하루 2번 자기 상태를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오신 분들만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이 방비를 하고 있는데 예.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의 4대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지면 직원들에게 모든 국가를 다녀온 이후에는 2주 동안 자가격리해라. 병원 직원들에게 그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네. 국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는 한 개 국가만 중국만 이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병원은 의료계는 전문가 단체는 전문가 그 병원에서는 모든 국가를 해요. 그래서 그 병원에 물어봤어요. 왜요?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비행기든 중국 어쨌든 지금 중국인이 가장 물론 중국에 대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려가 되긴 하지만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가장 급증하고 있는 게 중국이니까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가장 그 감염병 측면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 비행기 안에 중국을 경유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제가 안 되니까 병원은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을 진료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일선에서는 이렇게 비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보건당국의 정책과는 조금 이게 괴리가 있잖아요. 보건당국의 정책은 병원 정책에 비하면 조금 느슨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타이트하게 갈 거면 언제 가는 게 좋으냐? 초기에 가는 게 좋죠. 초기에. 타이트하고 아주 강력하게 갈 거면 초기에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한시 셧다운을
진작에 12월 달, 1월 달 초에 우한시 셧다운 했다면 중국 전역에 이렇게 지역 감염이 됐을까요? 그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전반적인 이 감염을 대하는 태도를 네. 조금 덜 정치적이게, 조금 덜 경제적이게, 철저하게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러려면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이 가장 앞서야 되는데 지금 저희의 취재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이 가장 앞서는 것 같지가 않다는 그 제보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물론 지금 현재 28명의 환자로 막으려고 정말 애쓰고 있으시죠. 역학조사관 분들 막 정말 뭐 잠도 안 주무시고 막 지자체 공무원님들 막 애쓰시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네. 그 잘하고 계시는 분들을 더 이 성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높은 분들의 고위 공무원들과 그 정치인들 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좀 대처들이 뒤늦은 대처나 느슨한 대처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뒤늦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뒤늦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전 개인적으로 지금 조금 느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많이 느슨한 건 아니고 네. 미국에 비해서 느슨한 건 맞으니까 조금 느슨한 거 아닌가? 만약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처럼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저희 SBS 보도국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이건 전 개인적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보도국 내에서는 그건 미국처럼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정부의 톤으로 지금 저희가 근데 톤 이게 잡고 또 있죠. 정부라고 통칭해서 아, 얘기하기 그죠. 지금 어려운 면이 있죠. 보건당국이죠, 보건당국. 근데 보건당국도 사실 복지부와 그렇네.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브리핑을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말씀드릴까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제 정세균 총리가 행사 막 우리 괜찮고 지자체 행사 다 해도 지자체 된다. 행사 다 해도 된다 그랬는데 정경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은 아직 소강 상태로 안 된다. 보기 이르다. 그럴 만한 근거 없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활동을 하시지만 임신부나 고위험군 그다음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시면 반드시 마스크 써라. 네.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면 사실상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은 행사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리의 발언과 질병관리본부장의 말이 약간 충돌하는 면이 있고 어제도 대통령께서 조만간 머지않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은 여전히 소강 상태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발언과 질병관리본부장님의 발언이 약간 좀 다르면 이게 정부의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는 고단계의 어떤 대국민 전략인지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어제 대통령, 그러니까 그제 총리의 발언과 질병관리본부장의 브리핑은 약간 이 스탠스와 톤이 다르고 톤의 매너로 가는 우리 사실 상충하죠. 완전히 지금 네. 오전 브리핑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해서 하는 오전 브리핑과 질병관리본부장이 계속 하고 있는 오후 브리핑이 계속 조금씩 다른 다른 거예요. 얘기. 그리고 예. 또 마스크 관련해서도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와 또 서울시의 주장이 또 다르고요. 네. 그래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이럴 때는 제가 마스크 얘기는 계속 드리는데 네. 마스크가 효과가 없다면 의사들이 왜 마스크 씁니까? 왜 보호장비에 마스크를 쓰게 합니까? 네. 마스크는 감염병의 보호 장구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필수적인.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의료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면 그건 위법이에요. 위법. 네. 근데 이제 마스크의 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면 모든 사람이 쓰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마스크의 수량이 적다면 한정적이라면 가장 필요한 사람부터 써야겠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내 환자입니다. 내가 비말을 전파해서 퍼뜨려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써서 차단해서
감염을 막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진입니다. 의료진 당연히 환자를 많이 보니까 그렇겠죠. 본인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안 걸려야 만에 하나 뭐 하면 환자도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약자겠죠. 이게 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대중에 노출되는 것. 많은 사람이 모이면 바이러스 감염병은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 뭐 모이는데 그런 데 가면 마스크 쓰는 게 맞아요. 네. 당연히 집에 혼자 있을 때 마스크 쓸 필요 없죠. 슈퍼 갈 때 혼자 간다. 없죠. 근데 슈퍼에 사람이 한 20명 된다. 이마트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싱가포르였나요? 싱가포르의 총리의 얘기였나요? 그게 되게 솔직하다고 얘기한 게 일반인들 마스크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의료진들 쓸 마스크 부족하니까. 이게 솔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마치 이거를 마스크가 효과가 없다는 둥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말 뭐냐면 혹세무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에 편성해가지고 마치 마스크 쓰는 국민을 우매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혹세무민입니다. 그거는 학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국민들을 우매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마스크 쓰는 의사는 뭐 우매 안 한 겁니까?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중시설에 오는 건 사실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많은 사람을 부딪힐지 예측됩니까? 어디 집 밖을 나설 때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다가 오후에 뭐 질병관리본부를 간다고 해요. 대충 뭐 오늘 사람 없겠지. 마스크 안 쓰고 갈래? 하다가 지하철 탔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이 밀려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 방어라는 거는 만일의 상황을 위해서 방어하는 건데 마치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 당연히 마스크 쓸 필요 없죠. 집에 혼자 있는데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개인들이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하는 노력에 대해서 마치 우매하다는 식의 접근은 저는 대단히 오만하고 그것은 가장 비판받아야 되는 시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마스크가 부족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못 쓰인다 그러면 네. 그것 자체를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고백하고 우리 마스크 물량이 부족하니 의료인들과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좀 덜 필요한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밀리는 사람들은 조금 사용을 자제하자.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런 식은 전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생각해요. 그 일회용 마스크가 요즘 많이 없잖아요. 집에 있는 그냥 천 마스크를 좀 빨아 쓰면 안 될까요? 아니요, 이거는 천 마스크 빨아 쓰면 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말이니까 이거는 뭐 미세먼지용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기 전염이 되는 것은 N95 마스크, 그다음에 이런 황사 마스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침방울을 튀기는 것을 방지하고 막는 거니까 보건 마스크 네. 빨아 쓰는 거 오케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일단 확진일 기준으로 나흘째, 저희 지금 녹음하는 게 오전이니까요. 오후 상황은 또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나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행스럽고 네. 이대로 정말 확진자가 없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예, 뭐 총리의 말이나 대통령 말씀대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좀 이게 정말 확진자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보건 당국이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경계심은 늦추지 말고 네네. 2월까지 네. 춘제가 연장이 됐는데 그게 지나고 한 2주까지니까 다음 주말까지는 경계심 늦추지 말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네. 마스크 열심히 쓰시던 분들, 손 열심히 닦으시던 분들 요즘 조금 느슨해진다는 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당분간은 그래도 사람 많은 데는 자제하시고 가는 거 자제하시고 계속 손 씻으시고 네. 소독제 사용하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 보건 당국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과 동일해요. 네. 진단 진단 기준, 그다음에 잠복기 관리 기준, 자가격리 기준, 역학조사 기준 세계적 수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보건 당국 뭐 잘하고 있고 물론 뭐 가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아쉬운 부분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처음 겪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보도도 사실 아쉬운 부분 되게 많거든요. 네. 저 역시 되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건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우리 현재 보건당국의 수준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이 신종 감염병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워요. 네. 자세를 조금 더 겸손하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보건당국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되게 겸손한 자세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보건당국이 이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막 이게 역할을 하시고 각 의료진들이 하시는 것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조금 더 기운 내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정치인분들은 조금 겸손한 자세로 신종 감염병을 대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확진자가 이제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소강 상태일까 하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요. 또 열심히 똑같이 손 씻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tower@sbs.co.kr로 또 궁금한 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